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에 무감각하고 오미크론에 예민하고, 이게 지금 미국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에서는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미국에서는 심각한 상태의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파우치 박사의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은 내일부터 강한 규제라는 플랜 B를 시행할 정도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 치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결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백신 접종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상원은 오늘 아침 민간 회사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과거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어제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거리두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느냐 마느냐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미국이 또다시 해외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연방 하원은 국방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보다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법안도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에 420만 명이 자의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머켈이 떠난 자리를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이어받으면서 미국도 그의 성향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가 아주 그냥 목을 꽉 막는 스카프를 자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보기에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목까지 꽉 막는 스카프를 할 때는 꼭 모양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그 감기 기운이 조금 있거든요. 등이 춥고 원래 우리가 느꼈었던 겨울철의 감기 기운이요.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감이 없었다는 것이 빅뉴스였죠. 올해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독감과 코비드 19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질병통제국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고 오미크론 어떤 색깔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독감이 유행을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오미크론에 대해서 예민하지만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를 안 끼고 할러데이 때 노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하신 분들이 60%를 가까스로 60%를 넘겼습니다. 그럼 40%는 완전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해도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이때에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독감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41%는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는 39%만 맞았는데 이게 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게 맞은 그 수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독감의 활동이 조금 작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지난해보다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도 코비드 19과 똑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내지는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굿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2번 맞은 것 같고 방어막이 뚫린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2번 맞았을 때의 양보다 줄이는 그런 양으로 부스터 샷을 맞으면 25배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꼭 맞으십시오. 말하자면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 이 발표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생활 뉴스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이저사가 됐던 또 모더나사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적화된 그런 그 백신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가 되면 오미크론이 가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하와이에서부터 중간으로 가자면은 텍사스, 저쪽 동부로 가면은 매사추세츠까지 중부 어떤 다른 그 도시나 시골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미크론이 점점 퍼져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날마다 어디를 갔다 왔던 사람, 서아프리카를 방문을 했는데 결국은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고, 미국은 지금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19개 주에서는 분명하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자 영국이 지금 플랜 B로 돌아섰습니다. 영국은 제일 처음에 코비드 19이 발생했을 때, 나이는 세계 정치인치고 적은 편은 아니지만 보리스 존슨이라는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진보적인 젊은,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나이대의 세계 지도자답지 않은 정책을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초기에는 완전히 그냥 열어서 집단 감염을 하려는 것처럼 하다가 본인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니까 임산부인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또 확 조였다가 최근에 또 조금 열었다가 내일부터는 다시 플랜 B로 돌아갑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그 영국의 그 지도로 보면은 한 지역으로 나눌 때 437군데, 437군데가 아니라 지금 확진자가 437명이 나왔는데, 아주 지도를 보면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영국에 어딜 가더라도 이 437분이 오미크론을 지금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니까, 워낙에 확산율이 높다고 하니까 영국 전역에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부스터샷 맞는 기간을 3개월로 줄여놨는데, 미국은 현재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는 6개월, 존슨 앤 존슨은 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이겠죠 주로 3개월로 해 있고, 18살 이상이면 미국의 질병통제국의 권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으라고 하고, 12살에서부터 15살까지도 전국적으로 2번, 이 애스트라제네카가 2번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1, 2, 3, 그럼 부스터샷이 3잖아요. 영국의 입장으로 볼 때 4번, 이스라엘처럼 4번 접종하는 것,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뉴스 하나가,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이것과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미국 의회에서
특히 연방 상원 의원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릴 텐데, 싱가포르요.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동안은 치료비 전부 국가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뭐 한 18,000달러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해야지 될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사실 그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96% 어린이도 접종하게 하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규제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 뭐 푸드코트에도 못 가게 하고 쇼핑몰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도 맞질 않는 겁니다. 맞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더 그 자신의 결심을 굳히는 사람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44,000분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망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60세 이상, 지난 6개월 동안이요, 60세 이상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사망자들 전체적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고 보면은 72% 이상, 이거보다 더 될 겁니다.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 60세 이상에서도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 사망자 가운데서는 95%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러니까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그런 그 현상이라고,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하루에 한창 또 막 올라갔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 그 코비드로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집단 감염이 너무 안 돼서 모든 것을 백신으로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면역을 백신으로, 자연 면역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걸리고 나고 하는 자연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백신으로 막아야지 되는데, 지금 한창 때는 하루에 10월 달에 4,000 케이스가 나왔는데, 싱가포르가 인구가 5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4,000 케이스는 한국의 최근 지금은 10,000 이렇게 한국도 가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이라는 나라, 인구가 10배가 되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면역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그 1,000명 케이스 아래가 나오는데,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할 대로 다 해봤다. 막아보는 것 해보고, 백신 접종률 높여보는 것 해보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백신 접종을 그래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다. 다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안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런 치료비가 많이 드는 건 당신이 부담하십시오. 이런 게 지금 싱가포르의 그 입장이고요. 국가의 입장이고, 백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지 않아서 겪은 개인적인 스토리도 말하게 하고, 그런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본 공공건강 개념이 아니다. 기본 공공건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개인의 유전자적인 요소라든가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잖아요. 돌림병이잖아요. 정말 이유 없이 걸릴 수 있는 돌림병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대해서는 공공건강 개념으로는, 시스템 개념으로는 무료로 치료를 해줘야지 마땅하게 한다. 검사를 많이 하게 하고 치료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그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반대로 이건 아니죠 하면서 부럽게 싱가포르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진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국 정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국론이 분열되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싸움의 그 낭비 같은 것이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히 그 짐작이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왜 못해? 하는 이 같은 말이 미국에서 현재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싱가포르가 이렇게 백신 접종 받지 않고
바이러스 걸리면 치료비 당신 개인이 부담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점점 강하게 영국을 포함해서 식당과 사무실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비엔나 같은 경우는요, 백신 접종 그 일정이 없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4,050달러까지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의 한 7분의 1을 매달 벌금으로 내게 한다던가, 독일 정치인도 그리스와 비슷한 것을 논의 중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 것은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굉장히 약하죠. 그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회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거나, 무조건 백신 접종 의무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테스트를 받아서 네거티브를 증명을 해야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군데 주의 연방 그 판사가 이거 임시로 그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1월 달에 시행 예정인데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의회 신문 더 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요. 연방 상원에서 100명밖에 안 됩니다. 상원에서 바로 앞에 말씀드린 직원 100명이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들을 테스트해야지 된다. 이것을 무효로 하는 안이 오늘 투표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방 상원에는 지금 어떤 법이 있냐면 패스트 트랙, 어제 또 패스트 트랙으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만 지지하면 통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 공화당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52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화당 50명 전부 이 안을 무효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2명은 조 맨슨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과 존 테스타, 그 몬타나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이 두 사람이 여기에 공화당에 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테스터 의원 같은 경우는 군인이라든가 의료진은 오케이지만 민간 기업까지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아무튼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그 원내대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 똑같이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만약에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하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것에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내년 선거에서 의석이 위험한 공화당 표까지 받아야지 되는 그런 의원들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상원과 하원에서 다 통과가 돼서, 하원에서 통과되기 좀 힘들긴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상원은 지금 패스트 트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지만 하원은 3분의 2가 돼야지 되니까, 나중에까지는 일단 과반수로 해서 대통령이 비토를 하고 나면 이게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의 비토를 뒤집으려면 3분의 2 표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거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표는 나오지 않으니까는요. 해서 상징적인 거죠. 공화당이 이긴다는,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그 상징 정도고요. 백악관의 젠 사키 그 대변인이 백신 접종을 안 받으면은 안 받는 사람끼리 예외는 당연히 두고요. 종교적인 건강상의 이유, 안 받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대신에 네거티브 테스트를 하라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할러데이 시즌에 직장도 지켜야지 되고, 쇼핑도 해야지 되고, 학교도 가야지 되고, 공공장소에도 가야지 되고,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은 엇갈립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50%의 유권자는 지지하고 47%의 유권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특히 이제 그 집권층인 여당이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보수적인 신문에서 직원이 많은 100명이면은 꼭 100명만 되겠습니까? 직원이 뭐 3만 명인 이런 회사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거나 테스트를 자주 하거나 라는 것에 반대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가 찬성보다 조금 적잖아요. 50%대 47%죠. 그런데 만약에 애리조나주 같은데 텍사스주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주에 물어보면은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여론에서부터 언론에서부터 정치권이 다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장하기도 했고요. 먼저 정치권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뭐 감기보다 약하다고 하고 막 뭐 이것만 먹으면 난다고 하고 막 거짓 홍보를 되든 되지 않든 막 해봤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언론 매체에서도 막 자신들 뭐 광고비 올려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출연시키면서 막 붐을 했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더 강하게 말하는 나에게 호소력이 있어진 그런 것을 믿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 코비드 19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일관된 정책, 통일된 정책이 좀 여론을 바탕으로 돼야지 되는데 미국은 힘든 겁니다. 영국같이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이 하기도 힘들고 이게 지금 미국의 코비드 19을 막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이고 비극이고 코비드 19을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다 어둡습니다. 경제도 활발해지지 않고요. 뭐 자녀분들 학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문제로다. 이 자유세계의 자유스러운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이 전염병이 오고 나니까 굉장히 미국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외짜 만드는 이라고 막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검정콩, 생, 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를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맨 앞에 전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이 같은 뉴스는 그냥 딱딱한 뉴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그 과거 고대부터 뭐 중세, 현대, 지금의 21세기에 이르기까지를 거치면서 계속 인간이 겪어오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까요?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드라마타이즈 할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무슨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막 이러면 남의 얘기 같고 재미없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봐야지 되고 또 생각을 꼭 해야지 되고 어떤 때는 그 생각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뭐 제가 대부분 미국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뉴스를 그 매체들에서 끝내 이렇게 결론 내주지 않은 부분까지 풀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가가게 되고 어떤 때는 걱정도 합니다. 이게
나 자신이 그 청취자분들보다 조금 더 이 뉴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여기까지 보도를 해야지 되는가? 항상 이제 그 사이에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뒤로 많이 물러가긴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또 반응도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재미없어 하신 것을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뉴스는 항상 해드려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치렀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하나도 관심 없어 했는데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가장 오랜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지만 물론 끝나지 않은 technically forgotten war라고 많이 불렸었던 한국전도 있지만 미국이 참전했었던 그런데 막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막 경제가 어려워져요. 돈의 흐름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닌데 저거 빨리 끝내야지 되는데 그래도 끝내면 안 되는데 하는 개인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도 계산을 하겠죠? 이제 미국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완전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진행되는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에 사실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팬데믹만으로도 미국이 지금 너무 지쳐있고 분노, 뭐 백신에 대한 분노도 많고 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 그쪽 유럽 쪽에서 치러졌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어서 대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만이 어쩜 우크라이나보다는 한국 분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도 미국은 중국과 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대만에 중국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민주주의 국가에 대만이라는 국가, 우크라이나라는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전 대통령이 너무 구소련, 친러시아적이었기 때문에 쫓아냈잖아요. 러시아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그 독재 큰 국가 옆에 있는 작은 민주주의를 쪽을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중국이라는 커다란 공산국가 옆에 있는 대만이라는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를 미국은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계속 경고를 하고 중국은 일단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분들이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마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세계의 언론들이 미국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진실인 거죠. 기본은 이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4,400만 명 인구가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과거에 러시아 구소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러시아 국경과 붙어있는 동쪽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림반도의 가짜 정보를 마치 2016년도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 쪽에 공작을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공작을 수없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를 분열시켜서 점점 더 친러시아 쪽을 가깝게 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러시아령이었을 때 언어도 같았고 문화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1954년부터 우크라이나가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내부 분열을 시키고 또 침공도 하죠. 침공도 하고 한 결과 결국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이 됐고 그 합병은 헬싱키 조약에도 위배가 되고 북한, 쿠바, 시리아 몇몇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는 그걸 러시아의 국가라고 인정하는 국가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크림반도에 이어서 완전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니까 우리가 갖는 게 맞다라고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770년대부터 1954년까지 구소련 땅이었으면 저거 우리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독립 이후에 그쪽의 그 자주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요. 그런데 러시아가 아주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하는 국가면 조금 다르지만 독재자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독살하잖아요.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국가고 뭐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 국가에서부터 자유주의의 수음 쪽으로 오는 것을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1200마일을 이쪽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서까지 쭉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점점 1954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딱 나와서 독립된 국가가 되고 나서는 서방 세계와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서유럽과 가깝고 싶지 러시아와 가깝고 싶지 않으니까 2014년도에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러시아의 꼭두각시를 했던 그 대통령을 내렸고 그 꼭두각시가 러시아로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크림반도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된 이 상태죠. 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점점 미국과 서유럽과 가까워지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서 국경에 지금 뭐 거의 10만 명의 군대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할래? 미국, 서유럽, 우크라이나를 그냥 내놓을래? 아니면 우리가 침공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협박을 크림반도 그 정말 가져갈 때와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지금인가? 어느 나라 지도자나 막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뭐 대한민국은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다 서방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어떤 안건을 돌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해외 이슈로 돌리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러시아 코비드요 대단합니다. 임금은 오르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고 물가 인상되고 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 그 오일 값이 인상돼서 인기 올랐던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그 푸틴 시위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과거에 우리 땅이었던 우크라이나를 가져왔다 하면 또다시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 거고 러시아 사람이라고 다 우크라이나 독립해서 민주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쪽 독재 국가로 오는 것을 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이라도. 그래서 푸틴의 전술과 목표는 계속 크림반도 교란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친러시아 세력으로 하여금 가짜를 막 퍼뜨려서 크림반도 그때 막 러시아 침공하고 할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위할 때 경찰이든 시위대든 한 사람이 다치면 시위대 쪽이건 경찰 쪽이건 확 분노하잖아요. 전쟁 치를 때도 막 분노하게 하려고 가짜 정보를 많이 퍼뜨리죠. 저쪽에서 이쪽에 너무 중요한 사람을 막 처참하게 살해했어. 이런 식의 그 가짜 정보를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러시아는 굉장히 많이 퍼뜨렸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것을 그대로 무력에 한정된 게 아니라 10만 대군을 이제 그 근처에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요. 미국에 16년도에 퍼뜨린 것과 똑같이 벨라루스에도 이 전술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다국적 외교를 싫어합니다. 미국 너희와만 단판을 짓자.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대화에서도 역시 그 푸틴이 주장했었던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에 말하자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해준다던가 나토군이 러시아 인근에서 훈련을 한다던가 북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미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인 조약을 서명으로 써라.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싶어 하지 그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확실한 결론은 못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요. 질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다른 데에 가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푸틴이 분명히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침공하면 큰 대가를 스위프트
푸틴의 재산도 좀 위험하게 되는 국제적인 그 전자 페이먼트 거래 시스템에서 제외시킨다던가 이런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제 국방 예산에서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무장시키는 이런 것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피를 더 봐야 되죠. 돈도 더 들어야지 되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를 때 대만행과 비슷한 그 전략을 지금 미국으로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침공하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은요. 이 제재를 받잖아요. 어떤 서방 세계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독재 국가가 도와줍니다. 이것도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너무너무 강한 제재를 받을 때 중국도 북한이 밉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결국은 마지막 생명선을 중국이 열어주잖아요. 이 러시아가 완전히 정말 세계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제 제재를 받는다면 또 다른 독재자들이 도와줍니다. 시리아라는 터키라는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게 현실인 겁니다. 독재가 점점 커져가는 독재자들끼리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나토라든가 미국 이런 국가는 독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동맹을 맺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세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의 그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를 했고 지난번 6월 달에는 만나서 잘 지내보자 했는데 어제는 위협을 한 거죠. 만약에 침공하면 이렇게 한다. 결과는 지금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좀 균형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당장의 침공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모든 것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푸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푸틴의 계산이 끝나야 미국의 계산도 나오는데 푸틴도 알겠죠. 외교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군사적으로 침공한다는 것보다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어떤 개인의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독재자의 결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같은 독재자의 결정에 따라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휘둘리게 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없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1월 달에는 420만 명이 자의로 직장을 그만뒀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 위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해서 오픈된 일자리가 1,100만 개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9월 달에는 자의로 그만둔 사람이 440만 명이니까 11월 달보다 더 많았고 10월 달에는 430만 명이었고 조금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래서 2020년 2월 하면은 이 큰 그 코비드 19 웨이브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때는 자의로 그만두는 사람이 한 2.3% 정도였는데 지금은 2.8%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임금 인상이 됐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다 잡아서 드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특히 이제 푸드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매, 예술, 연예, 공무원, 전문가, 부동산 또 어떤 그 벌목 뭐 이런 광산업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균 2.8%보다 더 많이 뭐 4몇% 이상이나 더 자의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연방 상원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원도 이것은 간단히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방정부 문 닫는 거 어떻게 되지 하는 거 임시로 연장을 해놨고 다시 또 그게 이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표 상원 하원 다시 해야지 되지만 어쨌든 통과시켰어요. 지도부가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이것 역시 패스트 트랙으로 그 상원에서도 뭐 그렇고 뭐 과반수로만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연방 상원에서 내일 투표하는데 10명 정도는 공화당에서도 찬성을 할 것이다 하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국방 지출안도 10억, 100억, 1000억, 7,680억 달러 통과 하원에서 시켜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초당적이에요. 요즘 의회들이 잘 초당적으로 일하지 않는데 공화민주가 이런 일에는 초당적으로 했고요. 군인들 봉급 인상 2.7% 되고 국방부의 민간인 봉급 인상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상원도 통과시켜서 올해 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오늘 간 곳은 캔사스시, 미주리주의 캔사스입니다. Dust in the Wind의 캔사스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캔사스에 가서 기간산업안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길 놓고 다리 놓고 이렇다는 거, 물, 기간산업, 일자리 뭐 좋은 임금 많이 받는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기간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보여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지사 또 무슨 시장 부족장, 비즈니스 오너, 노조 멤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1조 달러가 넘는 이 기간 산업이 지금 통과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build.build. 정부할 때 gov build.gov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돈을 정부가 많이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우리 회사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호주, 영국도 이제 뉴질랜드,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미국과 동조를 하는 거죠. 한국은 보이콧 안 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 이름을 지난 16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의 아주 안정됐었던 경제적으로도 국가 독일의 총리였기 때문에 16년 동안 앙겔라 머켈은 이제 31년 동안 원래 과학자였잖아요. 정치인 하다가 은퇴를 하는데 63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본인의 승계자는 아니었지만 새로 투표로에 의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어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됐고 그 인수인계와 여러 가지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올라프 숄츠를 앞으로는 독일의 총리로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총리가 9번이에요. 이번이. 워낙에 앙겔라 머켈 총리가 오래 해서 그렇고요. 해서 이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고 그런데 이제 세 개 당과 연합 정치를 지금 펼쳐야 되잖아요. 그린당과 또 하나는 프로비즈니스인 자유민주당. 해서 약간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사람을 무슨 재무장관에 놓고 또 저 당의 사람을 부총리에 놓고 하나만 놓는 것도 아니고 직책도 한 2가지 정도는 주고 있던데요. 그리고 이 신임 올라프 숄츠는 2018년 이후에 부총리도 지냈고 그리고 재무장관도 지냈고요. 해서 이제 머켈 당과도 이렇게 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앙겔라 머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기후변화 같은 것이 그린당과도 연합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본인의 생각보다는 프라이어리티를 놔야지 되고 독일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부로 가셨고 그 광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가 가셨고 거기서 로맨스가 꽃피워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영화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석탄 같은 것을 독일에서도 빨리 아웃시키는 이런 것, 모바일, 인터넷 현대화. 그런데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그 최우선 과제는 독일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저희 회사 주변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 회사 주변은 크리스마스 등이 초록빨간 저도 처음 봤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